흔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다. 1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하면서 정말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됐던 드라마보다 더 현실 같은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실제 이야기와 법적 쟁점까지 알려드리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숨가쁘게 한 여성이 택시를 타고 말합니다. 저 차를 따라가 주세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모텔입니다. 모텔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요. 남편 엄청나게 놀라요.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불 속에 벗은 몸이 보입니다. 이불을 들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벌거벗은 남자가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 시즌1 80회 남편이 사랑하는 남자. 이상한 걸 느낀 건 결혼 전이었어요. 남편은 유명한 보석 디자이너라면서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어쩐지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두 사람 결혼 반지를 맞춰주는데요. 결혼 반지 공방에 갔더니 친구랑 남편이 약간 반쯤 껴안고 있는 사진들이 한 장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친구는 결혼 청첩장을 보면서 구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 가서 막 술을 많이 먹고 너무 취해서 막 이렇게 옆에서 앉아서 막 거의 막 울고 있어요. 신혼부부의 생활이 계속되는 중에 남편과 친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를 데려갔어요. 그걸 보니까 친구는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같이 먹으려고 게를 사왔다고 하는데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게 못 먹는 거 몰랐어? 아, 내 친구는 뭘 좋아하고 뭘 먹고 뭘 못 먹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이 저녁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밤늦게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들이에 친구들이 온 날 친구가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해서 재우는데요. 이걸 안방 침대에 재워요. 그리고 옆에 남편이 누워서 함께 잡니다. 아내가 너무 황당해서 이 문틈으로 이걸 보는데요. 조금 전까지 인사불성인 줄 알았던 친구가 눈을 뜨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인사불성이 될 만큼 취했다는 것도 연기였던 거죠. 아내는 이상한 마음에 앨범을 펴니다.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껴안고 있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수십 장이 앨범에 잘 보관돼 있네요. 친구를 만나는 날에 몰래 따라가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술집 같은 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거를 보고 당신이 동성애자냐? 나랑 왜 결혼했냐? 도대체 나 속인 거냐? 캐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인정을 해요. 아,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은 좀 다르다. 일반적인 남자랑은 좀 다르다. 하지만 나랑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좋은 친구일 뿐이다. 뭐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내가 동성애자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랑 결혼했잖아. 난 동성애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남편은 오히려 화가 나죠. 아니, 왜 좋은 친구 관계인데 넌 친구 없어? 이런 친구 관계를 왜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서 아내는 점점 화가 나는 거죠. 동성애자인 게 분명한, 그리고 자기 남편을 좋아하는 게 분명한 사람을 곁에 놔두고 있는 게 본인에게는 너무 힘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도예요. 나일지 친구일지 선택해라. 남편은 처음에는 그래, 당신이 너 소중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친구가 정말로 안 좋은 일,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또 어김없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변호사로 생활하다 보면 이 동성애자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몇 건이 있었어요. 연세가 좀 있는 분이었어요. 한 50대 중반 정도 된 분이었는데 남편이 동성애자다 이걸 이유로 이제 이혼하시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떤 건이었냐면 결혼 전에 남자를 만나보면 이 남자들은 다 어떻게 좀 성적으로 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다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혼전순결인데 남자들은 다 그런 거밖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남자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점잖은 만난 거예요. 정말 자기를 어떻게 하려는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점잖더라. 이게 결혼을 할 때까지 스킨십이 딱 한 번 있었대요. 비가 오는데 이렇게 같이 옆에 딱 이렇게 서서 비가 넘어와서 우산 하나를 쓰면서 손으로 이렇게 어깨를 한번 잡았대요. 근데 그때가 너무 설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에서 한번 관계를 가졌는데 그때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 생긴 뒤에는 또 이제 관계를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를 안 하고 거의 20년 넘게 살게 되신 겁니다. 사실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도 워낙 그런 성적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부족함 같은 걸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이 남편분은 너무 퍼펙트해요. 너무 좋은 아빠, 너무 좋은 남편.
두 분이 열심히 일해서 굉장히 사업체도 크게 꾸리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이렇게 퍼펙트한 사람인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우연히 로그인되어 있는 이메일을 딱 봤는데 이메일이 뭐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내리다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봤거든요. 그 사진을 보니까 몸에 약간 가죽옷 같은 걸 입고 거의 99% 노출을 한 남자들이 막 같이 여러 명이 사진을 찍고 있는, 그리고 거의 벌거벗은 사람들이 서로 막 성기를 막 만지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본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이분은 동성애자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 동성애면 에이즈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 이렇게 되면 내 아들도 에이즈 옮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으로 이혼 초송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속인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생활은 아니고, 이 여성분은 뭐 에이즈도 있지만 남편에 대한 몇십 년간 자기를 속여왔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이런 소송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제가 봐도 이 사진이나 이 이메일 내용이 절대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도 항상 부인해요. 이거는 오해다,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다. 사실 제가 소송 가서 어땠냐면, 막 이렇게 부인하는 서류를 막 내길래 제가 변호사한테 얘기했어요. 아,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이게 어떻게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도 아, 그쵸,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의뢰인이 해달라고 하니까. 뭐냐면 동성애자도 가족을 가지고 싶어 할 수 있고, 또 동성애자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 정체성을 속이고 가족을 갖고 싶다는 이유로 결혼을 하면 남겨진 아내와 다른 가족들은 너무나 뭐 불행할 수도 있는 문제죠. 이런 케이스들은 꽤 많습니다. 당연히 대부분 이혼이 되고 위자료 청구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무슨 말도 들었냐면, 동성이랑 바람핀 거는, 그러니까 동성이랑 성관계를 한 거는 불륜이 아니지 않아요? 그거는 뭐 상간녀 상간남 소송 안 되지 않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하신 분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당연하지만 동성 애인이건 이성 애인이건 다른 분과 성관계를 하고 또 깊은 어떤 정서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면 이건 모두 불륜에 해당하고요. 당연히 상간녀 상간남 소송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인 거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는 지금까지 보면 이혼으로 그냥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결혼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다. 결혼 이전에 생긴 사유로는 이혼을 할 수 없고 혼인 취소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혼과 함께 이성애자로 완벽히 돌아섰다면 이건 이혼 사유가 아니라 혼인 취소 사유가 되겠죠. 하지만 동성애자였던 그 정체성이 그 뒤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계속 유지된다면 이 경우는 당연히 이혼도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는 이성과 정상적인 사랑을 하고 이러긴 좀 어렵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그것도 또 이제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 동성애자인 걸 숨기고 결혼한 경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혼인 취소는 이혼하고 다르게 이게 소급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남긴 하지만 어쨌든 소급 무효가 돼서 이혼과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혼인이 없었던 걸로 법적으로는 처리를 하게 돼서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또 이런 거 가지고 그런 얘기도 해요. 혼인 무효가 되면 아예 가족관계 기록부, 뭐 혼인관계 증명서 이런 데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자인 게 혼인 무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쟁점이 있습니다. 혼인 무효로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동성애자이면서 속여서 결혼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 무효 사유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무효는 너무 강력해서 이런 경우거든요. 의사 합치가 없는데 그냥 한 사람만 가가지고 이렇게 뭐 혼인신고를 한 경우, 거의 이 정도가 돼야 혼인 무효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혼인 무효까지 되기는 어렵다. 보통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남편은 동성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라는 이유로 옆에 계속 두고 있고, 그것 때문에 상실감을 느낀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이 될까요? 이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